자, 지금 시간이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7시 26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436대 여기가 상단선이고 420 정도가 하단선이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땐 420 아래는 매수 영역이고요. 월봉상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는 436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월봉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죠. 자, 이 상태로 다음 달을 보겠습니다. 다음 달을 보면 반대로 아래가 이제 완전히 열려요. 그러니까 이번 달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은 월봉상 하단선, 하단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420 아래에서는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다음 달이 되면 하단선이 전부 파괴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 전략은 423.8 라인 정도, 이 정도에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단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격을 말일까지 유지한다면 다음 달에 월봉을 활용해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423.8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있었는데 일단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상단선의 위치가 408 라인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일 장이 열렸는데 외국인도 현물을 사고 기관도 현물을 산다. 그리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상황이면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일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현물을 팔면 408 라인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지난주 저가를 붕괴할 거냐, 붕괴하지 않을 거냐예요. 만약에 붕괴를 하게 되면 이제 매도자가 완전히 승리를 하는 거고요. 붕괴하지 않으면 어쨌든 매수자는 계속 매수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됐죠? 자, 일봉으로 가보면, 자, 일봉상으로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탔고요. 오늘은 이대로 끝났고, 내일은 없어요. 지금 발달된 상단선이 없고 하단선의 위치는 405.7 정도 되니까 이거는 매수할 수도 없고 매도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봉은 쓸 데가 없어요. 지금은 일봉을 활용해서 거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봉은 무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봉과 월봉을 보고 매수 전략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주봉을 보고 매도 전략을 가져갈 건지 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리면 이제 주봉의 매도 전략이 현실적으로 맞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봉은 아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린다라는 거는 다음 달에 그냥 쏟아지겠다라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고가라면 다음 달에 고포스를 매수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죠. 지금 고포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모를까? 고포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든가 아니면 420대가 넘어서 매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기회를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420대에서 고퍼스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여기서 내리면 다음 달에 420대에서 고버스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다 안 온다라고 제가 억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고버스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자, 지금 상태에서 하나 이제 팁으로 보실 건 뭐가 있냐면, 자, 이게 다음 달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달로 넘어가 보면 요 빨간 게 고가 투자 심리도인데 쭉 가다가 뚝 떨어져요. 보이시죠? 지금까지는 쭉 수평으로 움직이다가 처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떨어지는 순간 예, 고가 중에 제일 낮아야 되는데 현재 가장 낮은 고가가 3월의 고가입니다. 422.41.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확률상 422.41보다 낮은 고가가 하나가 필요해요. 399.31보다 낮은 저가가 하나 필요했듯이 422.41보다 낮은 고가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면 최대한 422.41에 가깝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올봉이에요. 올봉의 전략상 그렇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코스피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를 보면 조금 달라요. 예, 코스피는 월봉을 다음 달 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달 걸로 해서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번 달에 예?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했다. 이대로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종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이 시작되고 저가 투자 심리도도 계속 하락하고 그 다음에 고가 투자 심리도도 드디어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들어진 고가를 다음 달에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고가 중에서 가장 낮은 고가보다 낮아야 되고요. 또한 가장 낮은 저가보다도 낮은 그런 저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봉이 3월 봉입니다. 그래서 3월의 고가가 3096이에요. 3096. 잘 보세요. 3096. 이거보다 낮은 고가 하나 필요해요. 이거보다 낮은 고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929. 예, 여기보다 낮은 저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 캡처를 떠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일 낮아요. 여기가 제일 낮기 때문에 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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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여기보다 낮은 저가가 하나 필요해요. 요게 2929. 자, 여기 2929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다음 달 되면 이제 요게 내려갈 거예요. 빨간 게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고가 중에 제일 낮은 거, 예, 요게 3096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는 환경이 온다면 적어도 3096보다는 낮은 고가 하나 그리고 2929보다 낮은 저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봉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잠깐만요. 좀 잘 그려볼까요? 아, 아, 어떻게 된 봉이 필요하냐면 예, 이렇게 된 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고가가 3월달 고가인 3096보다 낮고 예, 그리고 저가는 2929보다 낮아야 되는 그 봉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다음 달에 만약에 3096보다 높은 고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9월이 아닌 10월에라도
3096보다 낮은 고가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번은 쏟아지는 상황이 오겠죠. 3096보다 낮은 흐름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근데 3096보다 낮은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달의 저가를 붕괴하면 다시 2929보다 낮은 저가를 그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오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폭락이 한 번은 와야 돼요. 이 봉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해외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힘이 지금은 남아 있으니까 결국 내리지 않고 버티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인 힘이 소멸하게 될 경우 한 번은 왕창 쏟아져야 되는 거죠. 자, 3038. 지금 지수가 3038인데 2929까지 빠지면 몇 포인트가 빠져야 되냐면 109포인트가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3038이에요. 3000 잠깐만요. 3038이 아니라 3138이죠. 3138 마이너스 29 잠깐만요. 3138 마이너스 2929는 209포인트고, 그죠? 이거를 3138로 나누면 대략 6.6포인트 정도, 6.6% 정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고버스로 따졌을 때 12%, 1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코스피만 따졌을 때 고버스는 현재 위치에서 13% 정도의 어쨌든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2070원이죠. 2070원에서 13%. 2070원 곱하기 1.13을 하면 2339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상승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목표가를 두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 될지 그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번 달에 종가가 3096보다 낮게 내려간다면 확률상 다음 달에 2929를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봉은 설명드렸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주봉도 지금 상단선까지 와 있죠. 근데 특이한 건 볼리저 밴드 20 하단선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봉도 목표가까지는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 들고 올라갈 거예요. 월봉이 아직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들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내일 개인이 만약에 매수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하면 이제 어디까지 내려간다? 기본적으로 3117 라인까지는 한 20%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일봉은 답이 없습니다. 아래 위 뭐 공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 월봉. 하단선 아래에 있죠. 월봉은 지금 투자 심리도 자체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9월물은 별로 참고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3월의 저가가 2월의 저가, 2월, 3월. 3월의 저가가 2월의 저가보다 높아요. 그래서 선물은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됐죠? 여기서 주봉을 보시면 상단선의 위치가 408 라인이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409 라인입니다. 지금 413까지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이제 주봉은 올라야 할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부터 시가가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되돌림이 오게 되는데 어쨌든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도 되지만 반드시 올라야 될 만큼의
그런 이제 위치는 벗어난 거죠. 자, 주봉은 누를 거고 월봉은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잘 보세요. 어느 쪽으로 돈이 쏠리는지. 개인이 매수에 붙으면 408 라인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개인이 매도에 붙어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 월봉의 하단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끌어올릴 수 있는 수치는 420 정도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고퍼스를 들고 있으면 나중에 추매를 한다 그러면 420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만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은 역시 볼 게 없습니다.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고 이런 건 설명할 게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레버리지로 가서 레버리지는 하단선의 위치가 27,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올라갈 공간이 꽤 있죠. 월봉만 봤을 때는 올라갈 공간이 꽤 있습니다. 그죠? 다음 달 되면 없어요. 그러니까 5거래일, 앞으로 5거래일 동안만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눌렀어, 여기서 누르면 그냥 눌러지는 거예요. 왜? 5거래일 동안 누르고 버티면 되거든요. 못 오르게. 5일 동안만 누르고 딱 버틴 다음에 끝나면 다음 달에는 이런 하단선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 유효한 시간이 딱 5일이라는 거고 지난달 저가를 붕괴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손절 전략을 월봉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위치와 지난주 저가의 사이가 굉장히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는 못 가져가는 거고 주봉상 상단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홀딩 여부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올라갈 것 같으면 홀딩, 내려갈 것 같으면 청산. 하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는 없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꺼야 된다. 지금 매수할 자리가 없어요. 됐죠? 마지막으로 고버스. 아, 잠깐만요. 레버리지로 가서 다음 달을 한번 보면 다음 달의 고가가 요거 27,333원, 27,330원. 이거보다 낮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매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자, 됐죠? 마지막으로 고버스. 자, 고버스의 월봉을 보면 지금 잘 보세요.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인데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간 것만 윗꼬리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2045원. 제가 보기에 2045원을 넘어서 2045원을 넘은 가격에서는 월봉상으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45원이 넘으면 사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달이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다음 달에 매수할 만한 가격은 얼마냐? 1964원 정도 돼요. 지금 위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은 1964원이니까 1960원이거나 1965원 정도 되겠죠. 지금 위치로 감안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저가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 2045원보다 높은 저가가 하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1965원대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의 저가가 2045원보다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050원까지만 찍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질지는 5거래일 동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상승 구조라면 다음 달 저가는 2045원보다 높은 2050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 월봉으로 보면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 가치가 전혀 없지만 이게 고퍼스가 올라갈 환경이라고 따졌을 때 다음 달 저가가 2045원보다 높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매수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보수적인 분,
지금 이미 고퍼스를 들고 있는 분들은 일단 계속 지켜보면서 이번 달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먼저 관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주봉 보겠습니다. 자, 주봉은 하단선 아래로 이미 내려왔어요. 2110원 정도. 2110원 정도가 매수하기에 적합한 위치죠. 이게 최초의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아래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분은 주봉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단 금요일까지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올라서 수익이 담보돼야 성공한 매수 전략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려가지고 마감하면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다음 주로 또 넘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 경우는 이제 주봉이랑 월봉이랑 또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여기서 매수하면 반드시 돈을 번다가 아니라 주봉으로 봤을 때 매수할 만한 자리는 이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도 매수하기에 적합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잘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끝났고요. 아래가 열리죠. 그러니까 일봉은 하락하기에 좋은 구조고, 그 다음에 월봉도 지금은 오히려 하락하기에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다만 주봉은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나는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유지해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까지 어쨌든 아랫꼬리를 잔뜩 감아서 아랫꼬리가 긴 음봉 또는 아랫꼬리가 긴 양봉의 형태로 마감을 하셔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략대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로 마감하면 이제 다음 달로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또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자, 외국인은 아직도 1조 7천억 정도, 1조 7천억 정도 선물 매도가 남았고요. 특이한 건 이제 금융 투자는 거의 선물을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시가 오르면 아이고 금융 투자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상승을 해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증권이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데 증권이 선물을 매도하면 순매도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증권의 포지션도 하방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상태에서 포지션을 잘 보면 기관은 상방이지만 증권, 즉 금융 투자는 크게 상방이 아니고요. 오히려 개인이 5,630억을 들고 있으니까 개인이 상방이라고 봐야죠. 그럼 외국인은 아직도 1조 7천억의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려가면 다시 수익이 됩니다. 자,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 42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425가 도달되기 전에 외국인은 1조 7천억의 선물 매도를 모두 환매수해야 상승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위로 올라가는데 금융투자가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하방으로 포지션이 변경되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증권의 선물 매도가 만나게 되면 포지션이 꼬이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십시오. 자, 이제 현물 보겠습니다. 자, 현물을 보시면 아직 개인이 6조 5천억 원 현물을 들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6조 5천억 원의 현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외국인은 상방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6조 5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금융이 현물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뭐 삼성전자 642억 매도했어요. 예.
3% 올랐는데 640억. 이건 뭐 거의 아무것도 거래 안 한 거죠. 여기 보시면 1조 1000억, 1조 6천억, 2조 3천억. 그래서 이거 합쳐보면요. 요거만 5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5조 원을 샀는데 642억을 팔면 상승할까요? 그냥 무의미한 하루라고 봅니다. 자, 고포스로 넘어가 보면 오늘 개인이 365억을 샀어요. 지금 올해 누적으로 782억에서 365억을 대충 더하면 1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개인이 매수한 고버스의 총액이 115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한 거 대비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버스 수량이 그렇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 좀 특이해요. 만약에 이게 지수가 왕창 상승할 거였으면 개인한테 한 1000억 원대, 한 1000억에서 1800억대 정도 고버스를 넘겼을 텐데 예, 별로 넘기지 않은 걸로 보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거래일 남았어요. 어쨌든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잘 봐야 되고요. 만약에 5거래일 동안 지수가 하락이 온다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상승은 거의 끝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423을 복구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복구하면 또 한바탕 난리를 쳐댈 거고요. 만약에 복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반등이 와도 올해 내에 큰 폭으로 한번 쏟아지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실 때 어쨌든 짧게 지금 당장 답을 내는 형태의 거래 전략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분할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래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